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벌TV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심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전 지방에 살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잘 알고 지내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모았었고 수년 전부터 제2금융권에 모든 현금을 맡겨놓고 이자를 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점점 떨어져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 부업을 하시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전에 한 지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분당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IMF 이후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상가를 사들여 세를 놓고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며 무척이나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은행 이자가 높아 목돈을 맡겨놓고 수익을 챙기거나 상가 월세나 아파트 분양 후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은행 이자도 낮고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하게 되면 과중세금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경제 관련 매체들을 볼 때마다 현금이 갈 데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금이 갈 데가 마땅히 없다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탐색하고 지켜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언젠가는 무조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무조건 오르니 최대한 낮아졌을 때 사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무렵에 IMF가 왔었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를 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은 사지 않았지만 직장 출퇴근으로 인해 자동차는 중고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집도 차도 다 올랐습니다. 당시 분당의 24평 아파트가 2억 미만이었는데 점점 올라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배 이상입니다. 당시 중고로 구입했던 자동차는 IMF로 뚝 떨어진 값으로 샀었는데 5년 뒤 다시 팔 때에는 중고 구입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IMF 때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그 금액보다 더 받고 판매했으니 올랐다고 보아야겠죠. 그때 집을 샀더라면 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IMF가 한참 지난 후에도 저는 여러 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여러 핑계로 놓쳤었는데요. 그 핑계는 미분이 아니다. 도로가 막힐 거다. 지금 금액이 최대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구매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모두 다 올랐었고 몇 년 동안 저축으로는 모으기 힘든 훨씬 큰 금액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역사를 보면 항상 경기가 최악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은 사상 최대의 불황기라는 언론 기사가 판을 쳤었고 5년 전 한 부동산 유튜버는 여러 지역의 개발을 비평하면서 유령 도시가 될 거라고 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신축 분양을 받아 한 20년 임대를 받고 팔았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남과 수도권은 무조건 오릅니다. 지방의 입지가 좋지 않고 준공 전에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장소도 입주 후에 대부분 분양가보다 훨씬 더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최악이라는 말을 믿으며 걱정만 하고 망설일 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스컴과 몇몇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 부동산의 매매를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 사태에 대해 추측하는 정보이지 그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투자 심리를 아는 몇몇이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자기 소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투자자들은 자기 신념이 강하고 직관력을 발휘하며 나름 자신만의 철학적인 사고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부동산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라고만 합니다. 물론 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기보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부동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이 흥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사람이 돈을 벌기도 했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하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 사업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하향하던 사업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향을 약간만 조절함으로써 다시 상향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이상 제가 부동산 투자 심리에 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